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 자,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극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이래 또 한 번 더 윤석열을 저격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검찰청은 오늘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변호사들, 현직 부장검사까지 나서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대검찰청 관계자들은 국정감사 열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내일은 결전의 날입니다.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합니다. 자, 지금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범죄 사기극의 혐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까지 일제히 일방적인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은 침묵을 해왔습니다. 맨 처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법무부 입장문이 나왔을 때 중상모략이라고 했던 대검찰청, 그러나 오늘 격앙된 추미애 장관의 SNS 글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일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 폭탄 발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과거에도 국회에서 발언한 적이 있듯이 그렇게 뭐 애둘러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서울 동부지검사 일일까지 많은 일들이 내일 야당 오늘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NS 글에서 국민을 기만한 대검찰청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 이런 정치적 수사를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대검찰청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인의 정치 수사와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적인 글을 썼을까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공개 비판하면서 이 검찰이 라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을 66차례나 불러가며 회유성 조사를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 가만히 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사과와 성찰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추미애 장관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막 나가는 걸까요? 선을 넘어서는 걸까요? 그만큼 지금 추미애 장관은 다급함과 초조함이 묻어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올해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5선 국회의원의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것은 좀 더 큰 꿈이 있을 거라는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동과 언사들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거기에 추미애가 직접 서울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윤석열 총장은 지금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보수 쪽, 야당 쪽에서는 1등을 하는 조사들이 흔히 나옵니다. 내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윤석열이 나간다면 이제 문재인 정권은 그냥 막가파식으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앉히겠죠. 그리고 그냥 정가의 보도를 검찰을 정권의 시녀처럼 부릴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는 좋다는 이런 반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내일 많은 질문이 나올 겁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작심 질문을 할 겁니다. 어떻게든 윤석열이 부패하고 뭔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 문제까지 꺼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난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오히려 당시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 문제를 공격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감싸고 보호하고 방어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얼굴을 확 바꿔서 안면 몰수하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처럼 공격하고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답할까요?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오늘 SNS에 올린 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불법이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총장은 내일 답하는 겁니다. 자, 검찰 관계자는 이 추미애 장관이 66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참 가소롭다고 합니다. 왜? 대형 수사에서는 집중적인 출장 조사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횟수를 꼬집어서 마치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라임 사태를 여당만 수사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박순천 남부지검장 누굽니까? 의정부 지검장 때 윤석열의 장모를 기소했던 사람. 그래서 그 자리에 갔다고 일부에서는 추미애 사단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작 1선의 책임자는 놔두고 윤석열이 다 죄수했다? 참으로 가소로운 발언들입니다. 자, 오늘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를 필두로 많은 현직 검사 그리고 또 비판들이 나옵니다. 익명으로 언론 보도에 응한 인터뷰에 응한 검사들은 지금 추미애의 이런 행동이 법을 위반했다.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직권남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은 뭘 하고 있을까요? 대검은 침묵을 지켰지만 윤석열은 국정감사 준비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이 들어와도 다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정에 섞인 SNS 글을 보면 말입니다. 수사 직권 발동도 불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일 윤석열은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에는 환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윤석열 총장도 오늘 잠을 못 잘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총장직을 사퇴하지는 마십시오. 그렇지만 내일 국정감사장에서는 당당하게 그동안 있었던 추미애 아들 수사, 추미애 장관의 이 수사 지휘권 발동의 부당성, 폭탄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위법한지에 대해서도 소신을 점잖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윤석열 총장이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어떤 정권이 됐든 정권에 대한 감시를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를 읽으시는 독자분들은 경제적 상식도 풍부해지시고 문화적으로도 교양이 아주 든든해지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30수년 동안 일해온 조선일보, 제가 만든 조선일보, 정말 자신있게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어제 그제 제가 이런 방송을 한 뒤로 정말 많은 분들이 분에 넘치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조선일보를 구독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전화번호 1577-8585 1577-8585 이 번호로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구독 신청을 받아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가동 중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결론 났습니다. 감사 결론의 요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약간 좀 꼬여 있는데요. 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 이 부분을 다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즉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헐값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전기를 만들어서 내다 팔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발전소인데 그렇지 않은 곳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봤다는 것인가? 네,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이 두 곳에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고 했을 때 불합리하게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불합리라는 이 세 글자에는 어쩌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숨겨놓은 중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했을 때 평가에 관한 시스템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냐 이 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탈원전이라는 대통령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나라의 에너지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천벌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불합리하게 이 말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까? 이번 감사의 다른 결론은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즉시 중단한 것이 타당한 것이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말이 더 심하게 꼬여 있습니다. 제가 좀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감사위원회이고 이번에는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6명이었는데 이 감사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들이냐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이냐 이런 판단도 중요합니다. 또 3대3으로 자기들끼리 의견이 서로 맞지 않고 크게 맞설 경우 어느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보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전 즉시 중단이 타당한 것이었느냐 즉 옳은 것이었느냐 이 점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부러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판단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둘 중 어느 것인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숨겨놓은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월성 1호기 즉시 중단이 타당했느냐? 그걸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말은 감사원 스스로 자가당착의 표현을 그대로 노출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결론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도 둘째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것은 원전 즉시 중단이 타당하지 않았다. 즉 부당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어물쩍 빠져나가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뇌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 눈 밝은 시청자들께서 이 서로 상충하는 모순덩어리 두 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의 감사위원회 구조를 알아차리시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것, 그것은 이번 감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한 것이고 정권이 바뀌면 감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무건의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위원회는 종합 판단을 유보하는 것 같은 두루뭉술한 결론으로 정권 사람들의 눈을 속여놓고 대신 깨알 같은 강론에서 월성 1호기 폐쇄가 얼마나 엉터리 결정이었으며 범법 행위였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위법한 행동을 저지르도록 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조선일보 이면 톱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멈추냐 질문한 직후에 백운규가 중단을 지시했다고 했고 중앙일보 일면 톱은 백운규 원전 위법을 부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 네. 그 말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해들은 산업부 과장이 백운규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운규 장관은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대통령의 눈치를 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내용이 상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은 통상 한수원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과 수력 발전을 관할하는 공기업이고 산업부의 산하기관입니다. 당시 산업부의 한 과장은 한수원 측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1주년 이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산업부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한수원 직원들이 인사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인사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목이 10개나 되는 줄 아느냐? 까딱 잘못하면 다음 인사에서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성과는 또 있습니다. 감사가 있기 전날 밤 원전 자료 444개가 지워졌다는 사실을 밝혀낸 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감사 전날인 일요일 다른 직원의 눈을 피해 밤 11시쯤 야심한 한밤중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파일 이름을 바꾼 뒤 삭제하는 등 복구 불능 상태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합니다. 도망가는 놈이 범인이고 증거를 지우는 놈이 범인이라는 것은 기본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정황 증거가 아닙니다. 마치 현장을 녹화한 것처럼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오후 10시 산업부 직원 G씨가 청사 사무실에 들어갔다. 한때 자신이 썼으나 이제 동료가 쓰는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는 미리 받았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서였다. 이미 담당 국장으로부터 컴퓨터는 물론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 모든 매체에 저장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를 받은 상황이었다. 자정 가까운 밤 11시 24분 36초부터 지우기 시작했다. 네. 이 야심한 한밤중 사무실을 뒤져서 파일을 지우는 직원들,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1972년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사무실에 침입한 5명의 남자들, 이들은 3주 전에도 같은 장소를 침입한 적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도청기를 다시 설치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일로 결국 미국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고 말았는데요. 이 범인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백악관 연락처를 기록한 수첩을 몸에 지닌 채 경찰에 체포됐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산업부의 증거인멸 중에는 대통령 보고 문건도 삭제했다고 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을 물러나게 한 결정적인 증거가 범인의 몸에서 나온 백악관 연락처였는데 우리나라 감사원은 산업부가 청와대 보고 문건을 지웠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번 월성 1호기 감사가 이대로 넘어갈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